자, 오늘은 두 번째 단원 급수 단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대단원 수요일 극한이 끝납니다. 자, 이제 급수가 이제 뭐냐면 그 우리 시그마 생각하면 되거든요. 시그마는 이제 어떤 수열을 이제 여러 항을 더하는 거였는데 거기에 극한의 개념을 도입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극한의 개념을. 자, 뭐냐면 AN이라는 수열이 있어. 각 항을 차례대로 덧셈 기호를 이용해서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한 다음에 AN까지 더하는데 우리 중간에 수학은 점점점 해가지고 생략하는 거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략을 하는 건데 뒤에 플러스 점점점이 또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처음에 점점점은 A1, A2, A3 한 다음에 A3와 AN 사이를 일단은 생략한 거고 뒤에 플러스 점점점이 더 이어지잖아. 이거는 뒤에도 계속 더 무언가를 더하겠다라는 거야 이제. 그럼 어디까지 더하느냐? 그거는 제한이 없어. 그냥 계속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겠다라는 얘기야.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수열을 첫째 항부터 이제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한 저거를 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수. 이것을 이제 덧셈 기호, 이제 합의 기호라고 얘기하는데 저 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자, 여기 위에 끝번째 항을 쓰잖아. 이제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할 거니까 여기 위에 무한대라고 쓰는 거야, 무한대. 자, 다시. 그 여기 K가 아니라 다시 N입니다, N. K로 써도 의미는 문제가 없는데 보통 급수는 N이라고 쓰거든, N이라고. 자,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밑에 예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점점점 한 다음에 2분의 1의 n제곱. 근데 이렇게 중간에 하나 항을 이렇게 보여주잖아.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더하는 수열의 n번째 항을 알려준 거거든. n번째 항.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n번째 항입니다. n번째 항. 중간에 n번째 항 정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점점점 해주니까 이제 생략을 한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제 이 n번째 항이 일반항이니까 2분의 1의 n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급수. 근데 이제 등비수열에 대한 급수니까 뒤에서 나올 거지만 등비급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급수, 첫째 항부터 이제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데 그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기 전에 일단 첫째 항부터 그 n번째 항까지 합 있지. n번째까지. 우리가 보통 수원에서는 SN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SN을 이 급수의 제 n항까지의 부분합이라고 불러. 부분합. 부분합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부분합. 자, 급수는 그냥 첫째 항부터 계속 이어지는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한 거고 그 다음에 부분합은 그 급수의 n번째 항까지만 더한 거야. 항의 개수가 유하나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급수 문제 푸실 때 저 부분합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게 중요해. 되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데 그 급수는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다 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들아, 더하는 항이 무수히 많아. 그러면은 이 합이 그 무수히 많은 이거를 다 더한 게 수렴할지 발산할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수렴할까 발산할까 이게.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면. 보통은 발산할 것 같거든 이제. 보통은 이제. 근데 수렴하는 경우도 꽤 많다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단할 거야. 그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한 게 과연 발산하느냐 수렴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그 부분합 있잖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n번째 항까지 더한 그 SN을 먼저 구해 놓고 판단을 하거든. 자, 요거 잠깐 좀 먼저 쓸게요. 요거 이제. 자, 뭘 쓸 거냐면은 잠깐 여백에다가 이거 씁시다 이제. 우리 그 급수가 이제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이제 첫째 항부터 무수히 많은 항까지 더하는 그 급수였는데 이거를 얘들아 의미를 한번 느껴봐.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야.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리고 이제 의미를 한번 좀 느껴볼까? 의미를. 얘들아, 앞에 게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 이제 급수야. 자, 뒤에 거 의미를 봐봐. 자, 뒤에 여기 시그마는 일단 n번째 항까지만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n번째 항까지 일단 구해 놓고 그 n을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은 얘랑 뭔가 의미가 똑같지 않니? 뭔가? 의미가 뭔가 같은 의미로 느껴지죠, 그죠?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이제 n번째 항까지만 구해 놨다가 더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뭐 같은 의미 아니겠네 이게 이제 같은 의미인데 자 우리 이게 부분합이란 말이야 이게 부분합 이게 부분합이야 부분합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부분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부분합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즉 SN을 구해 놓으시고 그 SN이 이제 수렴하냐 발산하느냐가 곧 급수의 수렴 발산인 거야 급수의 수렴 발산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급수에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 그 급수에 부분합, 이제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죠. 그 SN이 수렴하면은 우리는 그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부분합이 이제 리미트 취했을 때 뭐 S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 급수가 S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수렴하는 값을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해. 급수의 합. 급수의 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직접 기호로 나열한 게 요겁니다. 직접 나열한 게. 이제 그 A1부터 이제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데 만약에 S라는 값으로 수렴하면은 는 S 아니면 급수 자체를 S라고 이제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합의 극한값이 만약에 발산을 해. 그러면은 그냥 그 급수가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정리하면은 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의 수렴 발산으로 판단하는 거야. 부분합의 수렴 발산. 그래서 Sn, 즉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보시면 자, 우리 만약에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가정해보자. 급수가. 자, 만약에 어떤 급수가 수렴을 하는데 그 수렴하는 그 급수에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내가 잡을게. SN. 자, 그러면은 그 부분합의 극한값이 지금 S로 수렴하는 상황인데 우리 저번 시간 수열의 극한에서 했었지만은 얘들아 n이 무한대로 가는 스케일이면 여기 SN으로 나와 있든 SN-1로 나와 있든 지금 빼기 1이 되어 있잖아. 빼기 1이든 더하기 1이든 의미가 없는 거거든 이게. 무한대로 가는 스케일이면. 그러니까 얘가 S면 여기 빼기 1이 되어 있어도 그냥 똑같이 S인 거예요 이제. 똑같이 S인 건데 근데 우리가 수원에서 그 SN을 이용해가지고 일반항 찾는 거 있었죠? 일반항 찾는 거. SN 빼기 SN-1를 하면은 일반항 AN이 등장하는 거였으니까 일반항 AN이 자 여기서 내가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AN을 그 SN 빼기 SN-1로 바꿔치기 해놓고 바꿔치기 했는데 우리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두 수열이 수렴하면은 이 두 수열을 사칙 연산한 것도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SN이랑 SN-1 둘 다 S라는 값으로 수렴을 하니까 얘네들을 더하고 빼고 뭐 한 것들, 사칙 연산한 것들도 다 수렴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얘네 두 개가 수렴하니까 얘네들이 뺀 것도 수렴하니까 얘를 지금 분리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 그래서 분리를 시키고 나니까 이게 0이 나온대. 결과적으로 0이 나온대. 결론은 뭐냐면 급수가 수렴하면은 이 일반항 AN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해. 급수가 만약에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은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굉장히 중요한 거.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라는 거. 그럼 요거를 한번 좀 느껴보자 이제. 이게 너네가 좀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 자, 생각해봐. 급수라는 건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보통의 상식선에서는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면은 값이 뭐 계속 커지던가 작아지던가 뭔가 발산할 것 같은데 수렴하는 상황도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봐. 더하는 항이 많아질수록 어떤 특정 값이 수렴하는 거야. 특정 값에. 그러면은 점점점 뒤로 갈수록 더하는 값이 0에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점점 뒤로 갈수록 더해지는 그 항이 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을. 근데 이제 이 명제죠. 뭐뭐이면 뭐뭐이다라는 꼴의 명제로 볼 수 있잖아. 우리는 명제의 대우를 이제 배웠었고 1학년 때. 그리고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다라는 것도 배웠었어. 이 명제의 대우도 확인해 볼 건데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 즉 발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발산한다. 대우까지도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놔야 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다. 반대로 대우를 뒤집어서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여기서 하나 얘기할 거.
이 2번 있죠, 2번.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닌 거, 말 그대로. 뭐 1이든지 2든지 마이너스 7이든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가 만약에 뭐 3. 이거는 이거 만족하는 거지, 그지? 근데 뭐 도 있냐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사례도 있어. 발산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an이 발산할 때 an이 발산하는 것도 이거를 만족하는 거야? 이걸 만족하는 거? 0은 아닌 거잖아, 일단 최소한. 그래서 an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수렴하던가 아니면은 발산해버리게 된다면 그 주어진 급소도 발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발산하는구나. 그러니까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0만 아니면. 0만 아니기만 하고 다른 값으로 수렴하든 아니면 발산하면은 급수가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볼 점이 그러면은 이게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데 이 합이 수렴하면은 점점 이제 뒤로 갈수록 0에 가까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명제의 역을 생각해 볼게요. 역. 그러니까 이제 역을 생각하면은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급수가 수렴할까 이 얘기를 해볼 거야. 과연 그 급수가 수렴할까. 근데 역이 성립하지 않는데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그 급수가 꼭 수렴하지는 않는데 꼭 수렴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인과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 이제 어떤 수열이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점점 뒤로 갈수록 0에 가까워져. 그러면은 이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그러한 수열을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해. 그럼 점점 뒤로 갈수록 더해지는 값이 작아지는 거잖아. 0에 가까워진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수렴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판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판례가. 대표적인 판례가 여기 AN 여기 나오는데요. 요거 뒤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왜 얘가 판례인지는 뒤에서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대표적인 두 번째 판례 요것도 잡을게요, 이제. 대표적인 판례가 요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요거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해줘가지고 n분의 1.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판례거든, 요거. 기억해놔야 돼, 저 판례는. 자, 이게 왜 도대체 그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느냐. 생각해봐, 얘들아. 얘 AN으로 지금 잡아봐. 얘 극한값을 생각해봐. 요거 n을 무한대로 보내봐. 그럼 이거 무한분의 1, 0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지.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야. 그런데 과연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단해 볼게. 이거 직접 n에다가 1, 2, 3, 4 몇 개 넣어볼게.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1, 8분의 1까지 쓸게, 8분의 1까지. 7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할 건데, 이제. 자, 이게 과연 더한 값이 수렴을 하고 발산할까? 근데 이거 계산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직접 통분해서 풀진 않거든, 이제. 자, 이거 조금 이제 요령 있게 판단할 거야. 자,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을 한번 생각해 볼게. 더 작은 값. 사실 등호는 의미 없긴 한데, 이렇게 붙일게. 잘 봐봐, 이거. 얘는 그대로 쓴다, 얘는 이제. 그리고 2분의 1도 그대로 쓴다, 2분의 1도 이제. 그 다음에 잘 봐. 얘들아,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더 작지? 4분의 1이. 지금 3분의 1을 내가 4분의 1로 바꾼 거야? 4분의 1로? 요거로 바꿨어? 요거로? 자, 그 다음에 뒤에 봐봐. 뒤에 5, 6, 7, 8분의 1 있잖아. 얘네 4개 다 8분의 1보다는 위에 것들이 더 커. 반대로 얘기하면 8분의 1이 쟤네 위에 거보다 더 작은 값들인 거잖아. 8분의 1이. 우리 이렇게 위의 값보다 더 어떤 작은 값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 더 작은 값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해 볼 거거든. 이 값이 어떻게 되나? 분모가 같은 것끼리 괄호를 쳐볼게. 구별하기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괄호를 쳐볼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 지금 이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제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이 괄호를 계산한 게 2분의 1이고 두 번째 괄호를 계산한 것도 2분의 1이야,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뒤에 16분의 1도 막 여러 개 있었겠지. 그거 괄호로 묶어주면은 또 2분의 1 나와. 그러면은 2분의 1을 무수히 많이 더하는 꼴이 되는 거야. 2분의 1을 무수히 많이 더하는 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을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면은 결국 2분의 1을 여러 번 더하는 꼴이 되니까
결국 발산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는 이걸 판단하는 거야. 지금 우리 이거 분모를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한 거 있죠? 이 분모가 2의 거듭제곱인 것들이 얘네가 무한대로 발산하면은 우리가 원래 구하려고 했던 거 요거 아니었어, 요거? 얘보다 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게 무한대인데 더 큰 거는 당연히 무한대인 거야, 그러면. 더 큰 것도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보다 더 작은 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더 큰 것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명제의 인과 관계, 앞뒤 순서가 중요해. 순서 잘 봐야 돼. 급수가 수렴해야 극한값이 0인 거예요, 이제. 그리고 대우로 뒤집어서 이 일반항이 만약에 0이 아니다. 다른 값으로 수렴하던가 발산하면은 급수가 발산한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고. 이제 필수 예제를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자, 다음 급수의 수렴 발산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합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방금 발레에 써져 있던 거가 나오게 되는데, 자, 얘들아, 일단 이거다. 일단 그 뭐 하기 전에 만약에 이 일반항들 있잖아, 일반항들 이제 이 일반항들을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걔가 극한값이 0이 아니라면은 뭐 묻고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발산인 거야, 발산. 그거 먼저 판단을 해보자. 얘 일반항 바로 n을 무한대로 보내봐. 얘 무한대로 보내면은 무한분의 1 해서 0 나오겠죠. 이게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라고 해서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따져봐야 돼, 좀 더 이제. 좀 더 따져봐야 되는 거야. 만약에 0이 아니라 다르게 나왔다. 그럼 그냥 발산이야. 자, 얘는 0이니까 진짜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처음에 급수를 내가 뭐 부분합의 수렴 발산으로 따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를 이제 이 급수 표현을 리미트 시그마 표현으로 바꾸는 거야. 리미트 시그마. 근데 우리가 보통 급수는 보통 그 문자를 n으로 쓰거든. 뭐 다른 문자로 써도 의미가 틀리진 않는데 보통 관례라는 게 있잖아. 보통 급수는 n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시그마 이제 n번째 항까지 할 때는 보통 k로 많이 쓰지. k로 이제. 자, 그래서 이거 k로 좀 바꾸어서 얘들아 우리 이거 판단하는 거야, 이거. 자, 요거 일단 이 수열의 합 있죠? 저 무리식으로 된 거 n번째 항까지의 합. 즉 저걸 부분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부분합. 부분합을 먼저 계산을 해봐. 자, 여기서 수원 내용이 좀 필요합니다. 수원 내용이. 자, 이제 우리 이거 처리하려면은 유리화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유리화를 이제. 유리화를 좀 이제 쳐주니까, 자, 한번 봐봐. 1부터 n까지 했는데, 유리화 하면은 빼기를 곱하잖아, 빼기를. 자, 과정 좀 생략할게. 합차 때려주는 거니까 분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k에다가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대입하는 거야. n까지 대입하는 거. n까지 대입하는 건데 우리 이제 수원 다들 잘 하셨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 k에 1, 2, 3, 4 대입하면은 이거 소거되는 꼴 나오는 거 보이니? 소거되는 꼴. 기억이 나시죠? 소거되는 꼴. 그러면은 소거가 되고 뭐가 남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했지. 뭐가 남는지. 자, 이거 이제 오랜만에 기억을 좀 되살리는 차원에서 자, 1을 한번 넣어볼게 일단. 1 넣은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를 넣어볼게 이제. 2 넣어주시면 요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만 쓸게. 그리고 끝번째만 쓸게. 끝번째만 이제. 끝번째 쓰면은 이제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인데 그 여기서 그 첫째 항, 둘째 항 썼을 때 지금 바로 소거가 일어나죠. 이랬을 때 앞뒤 몇 개씩 남는다고 했지? 한 개씩 남는다고 했지? 바로 소거가 일어나면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가 하나씩 남는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 자, 그래가지고 남는 게 이제 결국 이거죠.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 가장 큰 놈, 가장 작은 놈이 하나씩 남으니까 우리는 이제 부분합을 지금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신 거고 지금 이 괄호 친 게 부분합인 거야. 저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계산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무한대 보내보면 돼. 보내보면은 이거 무한대잖아요. 그죠? 무한 빼기 1이니까 그냥 그 결과도 무한대인 거지. 무한대.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해주면 될 것 같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 이제. 2번. 칸이 일단 좁을 것 같아가지고 2번 쓰고 좀 지울 거야, 이제. 2번 쓰고. 자, 2번은 지금 뭐냐면은 이거 여기다 한 번 더 쓸 건데, 자, 저거 리미트 시그마 표현으로 바꿔.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들어갔을 때, 자, 로그가 나왔네. 로그 n 플러스 1분의 n. 자, 이렇게 나왔는데, 아, k로 써야죠. k로 바꿀게. k로 좀 바꿀게. 이제 k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 1번에서도 했지만 먼저 계산하기 전에 혹시나 제가 발산할 수도 있으니까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을 먼저 생각해봐. 얘가 과연, 자, 여기서 볼게. 아까 요거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얘 n 무한대로 보내봐. 그러면 로그 1 나오는 거 봤니? 로그 1 나오는 거? 로그 1이 몇인데? 0이야, 0.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면 수렴 발산 여부 따질 수가 없어. 직접 더 해봐야 돼. 그래서 이제 해볼 건데, 이거 이제 몇 개 써봅시다.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k에다가 1, 2, 3, 4 몇 개 넣어보시게 되면은 로그 2분의 1 더하기 로그 3분의 2 해주셔가지고, 얘가 이제 그 로그 n 플러스 1분의 n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는데, 이게 로그를 더하는 게 곱하기였죠? 로그를 더하는 게 곱하기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봐봐. 로그 해주시면서 이거 다 합쳐서 곱해버리게 되면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n 플러스 1분의 n까지 들어가게 될 거 아니야? n 플러스 1분의 n까지 들어갈 거야. 자, 얘도 이제 약분으로 없어지는 꼴이네. 약분으로 이제. 약분을 쳐주자. 이 약분되는 이 패턴을 봐야 돼. 이렇게 약분되지?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겠죠?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은 n까지 약분이 되니까 얘도 여전히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게 남게 되겠지?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아이고, 졸려라. 잠 깨시고. 아이고, 졸려 죽겠다. 남는 거 쓰자.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로그, 자, 봐, 이거. n 플러스 1분의 1. 자, 부분합을 내가 지금 구했어. 부분합을 이제. 저거 이제 리미트 무한대 보내보면 돼. 어떻게 되는지. 자, 보내보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뭐 바로 할 수 있는데, 얘 한번 뒤집고 해볼게, 뒤집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들아, 이거 역수면은,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 1제곱 맞니? 이거 n 플러스 1 자체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 마이너스 로그 n 플러스 1로 볼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무한대 보내봐. 어떻게 되나? 무한대 보내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로그가 이거 무한대로 가면은 그냥 무한대인데 마이너스가 있네?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얘기해주면 되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되는 건 여기서 바로 판단해도 돼. 얘들아, 여기서 n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분의 숫자 몇이야? 0이지? 근데, 자, 부호도 생각해봐. 0에 가까워지는데 양수인 상태에서 0에 가까워지지. 양수인 상태에서. 그러면은 로그 값이 약간 이런 느낌? 진수가 0보다 살짝 크면은 로그 함수 밑이 1보다 큰 로그 함수 그리면 이제 진수가 점점 0에 가까워지면 밑으로 하나씩 떨어지잖아, 이제.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라는 거를 이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어. 이렇게도 이제. 자, 그래서 2번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3, 4번을 좀 볼 건데, 3, 4번. 지울 거니까 일단 요거 빨리 쓰시고, 지울 거니까. 일단은 그 4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3번에 조금 공간이 살짝 필요해서 그 4번을 먼저 할 거거든. 3번 공간 좀 확보돼야 됩니다. 그 감안해서 필기하세요. 4번부터 먼저. 왜냐면은 그 3번의 특수 케이스가 4번이거든. 그래서 4번을 먼저 보고 3번을 확인을 해볼 거야. 자, 4번은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한 번 더 쓸게. 자, 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 얘가 어떻게 될까? 자, 일단은
그 급수 시그마 표현으로 한번 바꿔볼게, 이제. 뭐, 안 바꾸고 해도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고, 얘를 급수 표현으로 바꿔버리면, 자, 바로 리미트 시그마 바로 쓰자, 그냥. 리미트 시그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인데, 우리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얘가 이제 셋째 항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야. 셋째 항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저 급수의 일반항을 찾자. 부분합을 내가 계산해야 되거든, 부분합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 얘가 셋째 항이 되도록 하는 일반항을 찾아. 규칙을 봐줘야죠. 이거 분자가 뭔가 일씩 뭔가 커지는 느낌. 분모도 일씩 커지는 느낌이니까. 자, K에 1 넣었을 때 얘가 등장하려면, 얘들아, 우리는 이 정도 돼야지? 작성돼야지, 이렇게. 이 정도. 저거 작성이 돼야 돼? 근데, 여기도 1씩 늘어나네? 그럼 여기를 K로 쓰는 거지. K.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이렇게. 요거 계산하면 돼.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건데. 자, 근데 봐봐. 그러면 요게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k에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넣을 거야. 사실 1, 2, 3까지 넣은 게 있긴 했는데 이제 한 번 더 쓸게 그냥.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n 대입한 거 써보게 되면은 n 플러스 1분의 n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보실 건데 요거 이제 계산해 볼 겁니다. 요거 이제. 여기서 이제 소거되는 게 좀 보이거든? 소거되는 게? 잘 보시면은 여기 이웃한 두 항에서 바로 소거가 착착 일어나죠? 소거가 일어나 이제. 이웃한 두 항에서 바로 이제 착착 일어나잖아 이제. 그럼 착착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착착이 착착 여기까지 되겠지? 착착이 이제. 그래서 가장 작은 쪽 하나, 가장 큰 쪽 하나 이렇게 남게 돼서 결국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게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거 하나씩.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남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을 것 같아. 남는 게. 이렇게 남게 될 것 같고. 이제 n 무한대로 보내서 계산하면 돼. 계산해 보시면 요거 이제 개수 따는 거죠. 2분의 1 마이너스 1을 해주셔가지고 4번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저렇게 해주면 돼. 뭐가 0일 때 수렴이야? 자, 일단은 봐봐. 지금 요거 일반항에 대한 요거 일반항을 지금 작성한 게 이제 요거죠, 이제 요거. 요거의 극한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 얘 무한대로 보내보면은 1 빼기 1에서 0 나오지, 얘가 이제. 1 빼기 1에서.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나오면 이 전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모르니까 직접 해봐야 된다고, 이제. 방금 전에 1번, 2번은 얘가 0이 나오니까 직접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래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수렴한다. 아시겠죠? 자, 3번인데, 그 다음에 3번. 3번 한번 다시 쓸 거야. 2분의 1 빼기 3분의 2. 쟤는 괄호가 안 쳐져 있네? 2분의 1 빼기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4분의 3. 자, 빼기 5분의 3. 자, 이렇게 이제 볼 건데, 이렇게. 얘들아, 얘는 4번이랑 이게 무슨 차이인가? 괄호의 유무 차이인데, 이게 뭐가 다른가 싶은데, 이게 아예 다르거든, 이제. 왜 다르냐면은, 이게 뭔가 똑같은 거를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더했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 이게 홀수 한 가지의 합이랑 짝수 한 가지의 합이 달라, 결과가. 홀수 한 가지 합, 짝수 한 가지 합이 다르거든, 이거. 자, 이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다른지, 이제. 자, 일단은 좀 쉬운 거부터 해볼까, 쉬운 거부터. 이거 홀수항 합 생각해볼게, 홀수항 합. 자, 홀수항 합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홀수항 합. 근데 그 홀수항 합이라는 것도 내가 첫 항까지만 더할 건지, 아니면 첫 항부터 셋째 항까지 더할 건지,
뭐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할 건지. 그러니까 더하는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더하는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첫 항만 하겠다. 2분의 1이지? 2분의 1. 자, 그 다음 봐봐.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세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 해봐. 얘네 두 개 추가되지. 얘네 두 개. 근데 더해서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분의 1이지. 2분의 1. 자,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 해보자. 얘네 두 개 추가되지만 어차피 더하면 0이니까 계속 뭔가 2분의 1이 이어지지 않을까, 얘가 이제? 2분의 1이? 그러니까 홀수항 합은 무조건 2분의 1이지 않을까? 그냥 고정값으로 2분의 1일 거야. 고정값으로. 고정값 2분의 1인데 근데 여기서 짝수항 합 볼래? 짝수항 합. 짝수항 합을 보자. 짝수항 합. 얘가 달라. 왜냐면은 짝수항 합이 자, 내가 둘째 항까지 더할게. 둘째 항까지. 이게 뭐냐면 2분의 1 빼기 3분의 2지. 2분의 1 빼기 3분의 2지. 자, 그 다음 봐봐. 넷째 항까지 더할게. 넷째 항까지. 넷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은 중간에 소거되는 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끄트머리 두 개만 남는 거 아니야? 결국에? 끄트머리 두 개만.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되는 셈이냐면은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지.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여섯 번째 항까지 내가 더하겠다 해보자. 여섯 번째 항까지. 그러면은 이제 얘네 두 개 추가가 되는데 지금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중에서 중간에 소거되는 것들이 좀 보이지 않니? 소거되는 것들이. 맨 앞에 맨 끝에만 남게 된다라는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은 얘를 약간 좀 패턴화 시켜보자. 패턴화 이제. 패턴화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패턴화 시키면 자 이제 짝수항 합을 내가 이제 이렇게 표현해볼게. SEN으로 잡을게. SEN. 홀수항 합은 사실 SEN-1인 거야.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야. n이 1이면은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거지. n이 2면은 넷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거 나오지 이제. n이 3이면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게 나오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n번째 항까지 일반화 시켜보면은 n번째 항까지 자 이거 일반화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쓸게. 점점점 이어져서 앞에는 고정 2분의 1이겠고 뒤에 분수식은 분자 분모가 다 1씩 늘어나지 않니? 1씩.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어봐. 그게 요거야. n에다가 2를 넣어봐. 요거야. n에다가 3을 넣어봐. 요거야 요거.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어지겠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보는 거지. n을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스케일이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빼기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강 홀수항합은 강 고정 2분의 1이고 짝수항합은 결국 n이 무한대로 가는 스케일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게 되니까 결국에 홀수항합이랑 짝수항합이랑 이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결과가 다르니까 이거는 발산으로 보는 거야. 발산. n이 홀수 짝수인지 여부에 따라서 이게 값이 다르네? 그럼 발산인 거야. 발산. 발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 홀수항 합이 2분의 1이야. 근데 만약에 짝수항 합도 2분의 1이야. 똑같지? 그러면 2분의 1로 수렴이야. 2분의 1로 수렴. 만약에 둘이 똑같으면 이야. 똑같으면. 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슬슬 생각해봐. 내가 아까 4번이 3번의 특수한 버전이라고 했잖아. 보시면 그 4번 있죠, 4번. 4번은 지금 괄호를 이렇게 이제 쳐놨는데 잘 보면은 내가 그 4번에서 아까 이 첫째 항 있지? 4번의 첫째 항 2분의 1 빼기 3분의 2가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죠? 그 다음에 4번에서 둘째 항까지 합 계산하면은 소거되니까 2분의 1 빼기 4분의 3이 이렇게 나오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4번은 3번의 이 짝수항 합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4번은 3번의 짝수항 합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도. 근데 어찌됐든 저렇게 홀짝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 이렇게 풀어줘야 돼 이제. 그럼 이거 홀짝을 나누는지 말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이 꼴을 봐. 모양을 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부호가 번갈아 가잖아. 그러면 홀짝 나눌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돼. 홀짝 나눌 생각을. 아시겠죠?
정신 차리고. 아직 방학을 안 해가지고 지금 약간 금요일날 이 시간에 수업하는 게 되게 막 피곤하고 한 것 같은데, 정신 좀 차리고 하자. 정신 좀. 맨 뒤에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이제 서 있어가지고 졸고 있어. 필수예제 2번 봅시다. 2번.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보는 것도 약간 내가 봤을 때는 좀 의지가 어느 정도 있거든. 선천적으로 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안 졸려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나는 이 컨트롤로 된다고 봐 이제. 지금 아직 좀 컨트롤이 좀 덜 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정신 차리세요. 2번 봅시다. 2번. 필수예제 2번인데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어.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해라. 자, 일단 보시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 생략하고 중간에 나오는 게 n번째 항이야 보통. 보통 n번째 항이거든. 항 번호를 여기다 쓸게. 항 번호를. 뭐 얘도 항 번호 미리 써놓자. 항 번호. n번째 항. 우리는 저 급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저 급수의 합은 이제 리미트 시그마로 표현을 바꿔서 해볼게. 리미트 시그마. 리미트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요거 이제 계산해 볼 건데 우리는 저 n번째 항을 일반항으로 작성해주면 되겠죠. n번째 항을 이제 1 플러스 2 플러스 점점점 해줘가지고 이제 k까지 더해주는 거야. k까지. 저거 계산해보면 될 것 같아. 저거 이제 계산해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거 우리 분모 저거 뭐 알고 있지 않나 분모? 1부터 k까지 합 뭡니까 저거? 2분의 n의 n 플러스 1 공식 있죠?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바꿔치기 해놔. 저걸로 이제 얘가 이제 2분의 n 플러스 1을 때려가지고 이제 뭐 역수 뒤집어줘야 되겠죠? 역수 이제 천천히 한 번 더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k 플러스 1 분의 2 이렇게 좀 잡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꼴 익숙하죠? 부분분수로 쪼개는 꼴이었지? 부분분수로 이제 이거 부분분수 쪼개는 것도 내가 뭐 얘기했지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지? 내가 쿵짝짝 얘기하지 않았니? 나랑 수업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이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들어가는데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자,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천천히 쓰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분자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작은 거고 이거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수 분의 1 마이너스 큰 수 분의 1 이렇게 썼었죠? 쿵, 쿵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라고 이제. 자, 그래서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어. 이거는 분모가 1이니까 뭐 이거는 그냥 2가 되겠고 이제 2. 자, 그래서 이제 K에다가 1, 2, 3, 4 해가지고 대입해서 그 분분수 속어 일으키는 꼴이었어. 속어 일으키는 꼴. 자, 1부터 좀 대입해 보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대입해 보시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점점점 생략해 버리고 이제 n을 대입해 버리게 되면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여기까지 일단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소거되는 거 좀 보이겠죠? 소거되는 거 이제 자, 바로 이웃한 두 항에서 자, 이 괄호가 하나의 항이야. 이웃한 두 항에서 붙어 있는 게 소거되지. 붙어 있는 거 이제 이렇게 소거되지. 이렇게. 그 다음도 소거되겠지. 이 모양으로 이제 마지막도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결국에 뭐가 남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이제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1-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남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제. 맨 앞에 맨 뒤에 거 하나씩 남게 되겠죠. 자, 인접한 두 항에서 소거되면은 맨 앞에 맨 뒤에 거 하나씩 남는다 해줘가지고 1 빼기 0에서 1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1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 해주시고 2번도 해볼 건데 2번도 이 빠졌나? 오씨, 자, 이거 빠졌네. 자, 이 여기 해주니까 2배. 자, 얘들아 여기까지 2까지 반영해 주셔가지고 답을 2로 좀 합시다. 그죠? 2 요거 잘 봐야 돼 이제 요거 잘 봐야 돼. 2도 꼭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여기 옆에다가 한번 해볼 건데 2번은 자 그러니까 지금 급수 문제 풀어보면서 그 주어진 급수를 일단 다 리미트 시그마로 바꿔놓고 부분합을 계산을 해야 돼. n번째 항까지 합을 일단 계산을 해주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다
뭐 소거되는 뭐 분분수 유리화 이런 꼴들이죠 이제. 자,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해 볼게 이제. 이거 n번째 항이 현재 요거잖아요. 2n의 제곱 빼기 1분의 1이잖아요 이제. 2n의 제곱 빼기 1분의 1. 자, 저거 일단 천천히 써보자. 2k의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이제 잡아볼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볼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인수분해가 되지 않니?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인수분해가 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인수분해 해줄게 이제. 인수분해.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합차죠 합차. 자, 2k 빼기 1, 2k 플러스 1 분의 1로 이렇게 좀 쪼개 놓을게. 이렇게. 저렇게 일단 쪼개 놓으시고 저런 식으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분모도 칠 건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것도 내가 그 쿵작작 해보자 이제. 쿵작작 해볼 건데 그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자, 이제 천천히 쓰자 그냥. 2k 플러스 1에서 2k 마이너스 1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분의 1 마이너스 큰 거분의 1 이렇게. 그래서 마저 계산해 보시면 분모가 2거든요. 요거 2. 분모가 2입니다. 2. 분모가 2로 나오게 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요거 이제 시그마 이거 k에 1, 2, 3, 4 넣어볼게. 2분의 1 전체로 묶어 주셔가지고 1 대입해 보시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2 들어가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해서 플러스 점점점 생각해주고 마지막 n 들어가는 거 2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네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이거 이제. 그래서 소거되는 게 또 보여. 찹찹 없어져. 찹찹 없어져. 마지막 또 찹찹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남는 게 무엇이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2분의 1이 일단 있고 2분의 1 이제. 그다음에 1 마이너스 뭡니까?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n이 결국 무한대로 가면은 이게 0이니까 자, 2분의 1에 1 마이너스 0 들어가서 최종 답 2분의 1로 이렇게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분의 1로.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3번 요거 보시면, 급수와 수열의 합 사이의 관계야. 급수와 이제 그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사이의 관계. 자, 뭐냐면, 자, 지금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고, 자, 급수가 수렴할 때 요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제 급수가 수렴한데,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죠.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걸 일단 쓰고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 이거 여기다 쓰자. 자, 요게 일단 0이야. 일단 얘들아, 여기 0. 이게 0인 거야. 이걸 일단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돼.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돼.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지? 무조건 이거 깔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무조건. 그때 이 값을 구하래. 3am 여기 빼기. 가까이 있는 나보다 멀리 있는 너네가 잘 보는구나. 자, 빼기를 빼기.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얘를 구하는 거. 자, 그러면은 얘들아 여기서 얘 an 있지? 얘는 극한값 3분의 1일 거야. 저기서 리미트 n을 내가 만약에 무한대로 보내버리고 an 계산해 버리셨을 때 이게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일 거야. 끝난 거야. 이게 3분의 1? 이렇게 그냥 대입하면 뭐 답 나오겠네 그냥. 끝이야 그냥.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1.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 더하기 2. 뭐 계산해 보시면 되겠네 이제. 그럼 몇이야 이거? 7분의 5 나오나? 7분의 5? 7분의 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7분의 5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분의 5. 뭐 간단하죠?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좀 봐봐, 2번.
얘들아 2번 같은 거가 조금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2번이 그 1번은 대놓고 급수가 수렴할 때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구나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2번은 봐봐. 이 급수가 2래. 한 번 더 쓰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자 n분의 an 얘가 이제 몇이다? 얘가 2다. 얘들아 이거 저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있니 지금 이게? 그러한 말은 없지만 이 급수가 2로 수렴한다는 의미야, 의미 자체가. 애초에 이게 수렴의 의미를 담고 있어. 이거 2로 수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얘도 수렴하는구나, 급수가. 그래서 이거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 즉 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을 때 n분의 an 요거 어떻게 되는 거야? 0이구나.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뭘 구해라? 리미트 모시기를 구해라. 자, 우리가 구하는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봐봐 일단. 원래 정석으로 풀려면 이제 이 n분의 an 꼴 자체를 활용을 이제 해줄 거기 때문에 n분의 an 꼴을 만들어내. n분의 an을. 그러려면은 분자분모를 n으로 나눠. n. 저기서 분자분모 n으로 나눕니다. 3 곱하기 n분의 an 그 다음에 빼기 플러스 4 플러스 n분의 1 나누기 분모. 자, 2an 플러스 n 플러스 3 2an 플러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3 1 플러스 그 다음에 n분의 3. 자, 이렇게 일단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거 구하는 거야. 요거 우리가 문제에서 알아낸 거를 활용을 할 거라는 거야. 활용을 할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얘가 0으로 죽잖아 얘가. 그 다음에 n분의 모시기 이거 0으로 죽죠. 남는 게 결국 가운데만 남네. 가운데만. 그래서 1분의 4 해줘가지고 답을 4라고 내주면 돼. 4라고 내주면 되는 거겠지.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면 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그 이제 요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봐봐. 그 이제 유제 푸실 때 아마 이게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얘들아 얘가 0이잖아. 그러면은 그 그냥 an 자체를 0으로 놓고 풀어도 무방한가? an 자체를 0으로 놓고 해도? 이렇게 놓고 해도 문제가 없나? 이거? 문제가 없어. 왜냐면 an을 0으로 두잖아. an이 0이어도 이 식을 만족을 하지. 그래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어. 결국에 이 값을.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만약에 1이다. an을 1 말고 2라 하자. 이거 an을 뭐로 두고 풀어도 될까? an을? 그냥 n 곱해버려가지고 2n으로 잡고 문제 풀어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야. 답은 나온다라는 거야. 답은 나온다. 답을 빨리 내야 될 때는 그냥 이거 리미트 무시해버리고 an이 그냥 2n이네 해서 놓고 풀어도 답은 나오게 되어 있어 이제. 알겠지? 물론 서술형에서 이렇게 하면 감점이겠죠. 왜냐면은 이게 2가 되도록 하는 an은 무수히 많은데 왜 네 맘대로 2n으로 정하냐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기 때문에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안 되겠지만 이제 객관식이라면은 이렇게 빠르게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급수의 성질 보시면 급수의 성질 그 우리 수열의 극한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이랑 똑같은데 이제 결국에 그 수열의 극한에서는 두 수열이 수렴하면 걔네를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도 수렴한다라고 했었고 수원에서 시그마 할 때 그 수열끼리 이제 막 덧셈 뺄셈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급수가 ST로 수렴한다라고 할 때 A라는 게 S로 수렴해. 근데 C가 곱해져 있는 수열의 급수는 이제 C를 이렇게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었어가지고 C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 있어서 CS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야. 2번도 덧셈, 그 다음에 3번은 뺄셈이잖아. 그 덧셈 뺄셈도 다 쪼개줄 수 있다라는 거야. 쪼개줄 수 있다. 쪼개줄 수 있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그래서 이제 s 플러스 t 이렇게 이제 잡아주게 될 것이고 s 플러스 t 잡아주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3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 이것도 s 빼기 t로 쪼개줄 수가 있을 것이고 s 빼기 t로 쪼개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러니까 덧셈 뺄셈 분리가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분리되는구나. 자, 근데 주의할 점은, 자, 급수의 성질은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만 성립한대. 수렴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쪼개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곱셈하고 나눗셈 안 됩니다. 요거 이제.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 지금 이제. 곱한 게 찢어진다? 나눈 게 찢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제. 저렇게 하는 사람은 좀 이제 모자란 사람이야. 자, 그래서 필수예제 4번 우리 바로 할 수 있거든요. 필수예제 4번. 자, 이거 우리 시그마 할 때도 이런 문제 좀 있어서 기억날 거예요, 이제. 보시면 바로 풀 수 있어. A의 급수는 2, 2A 플러스 3B의 급수가 16일 때 새로운 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우리 그냥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거 너네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거로 풀면 돼. 자, 요 AN의 그 수렴하는 급수 값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잡아주면은 수렴하는 그 알파가 2고 요거 이제 2알파 플러스 3베타가 16. 이거 연립해서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바로 연립해서 풀어도. 자, 그래가지고 알파가 2면은 베타가 몇 나와, 이거? 4 나오니, 4? 4가 나오는 것 같네? 베타가 4가 나오네. 그때 얘를 구해라? 이거 3알파 마이너스 2베타 구하는 건데? 그러면 3, 2, 6, 2, 4, 8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2. 그냥 요 정도로 답을 내면 될 것 같아. 마이너스 2. 뭐 절대 어려운 거 없는데 꼭 한 문제씩 내신에서 나오는 그런 유형이고요. 상식선에서 충분히 풀 수 있다. 라는 것이고 5번을 볼게요. 5번. 자, 이게 우리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를 좀 이제 괴롭히지 않나? 이런 문제가 이제 두 수열 A, B에 대해서 자,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라는 문제야. 자, 기억은 뭐냐면 자,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지금 0이 아니지. 자, 0이 아니니까 우리 급수가 발산이죠, 발산. 자, 얘는 그냥 대놓고 틀린 표현이네. 틀린 표현. 니은인데 2a랑 a 빼기 4, a 플러스 3b가 수렴하면은 그냥 b도 수렴하느냐. 저거는 이제 이거야. 이 수렴하는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잘 이제 그 덧셈 뺄셈을 잘 해서 실수비를 잘 해서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 없어 이거?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이게 적당히 실수비하고 몇 배하고 적절히 더하거나 빼면은 잘 연립하면은 A, B 둘 다 만들어낼 수 있다고. A, B를 연립하듯이 풀면은 니은은 그냥 맞는 소리인 거야. 니은은 맞는 소리. 그 다음에 디귿. 디귿은 자 AN 자체가 0이 아니래. 0이 되는 게 하나도 없대. 근데 급수가 수렴한대. 급수가 수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을 보자마자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인데 이게 바로 또 튀어나와야 돼. 저거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구나.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잘 보세요. 급수가 수렴하니까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지? 그러면은 얘들아 이 분모가 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건데 그럼 요 AN분의 1 있지? 이 급수가 발산하는지를 물어보는데 일단은 저 일반항의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해보자. 요 놈이 어떻게 되는지. 얘들아 AN이 0으로 가면은 분모가 0으로 가고 0분의 숫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였어? 이거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야. 물론 음수일 수도 있긴 한데 양일 수도 음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양으로 쓸게.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지금 0이 아니죠. 발산해버리니까 이 주어진 급수도 발산을 하는 거야. 발산을 하는 거. 그래서 디귿이 맞는 설명이야. 디귿이 맞는 설명.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잠깐만 좀 끌었다 갑시다.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이제 볼 건데 자, 등비급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급수를 얘기를 했잖아. 첫째 항부터 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항을 더하는 게 급수였었는데 근데 등비수열로 된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할 거야. 등비수열로 된 급수야.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그 등비수열의 각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급수 즉 A, AR, AR 제곱 점점점 AR의 n-1 제곱 점점점 얘를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등비급수. 등비급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인데 수렴과 발산. 그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따지려면은 먼저 이 등비 수열 있죠? 이 등비 수열의 이 일반항이지. 이 일반항에 해당이 되는 등비 수열의 수렴 발산을 먼저 따져서 일반항의 수렴 발산 여부를 가지고 이 등비급수의 수렴 발산을 생각해 볼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급수의 수렴 발산은 부분합의 수렴 발산으로 아까 따졌어요. 부분합. n번째 항까지의 합에 해당되는 그 부분합의 수렴 발산 따지는데 n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AR 제곱, AR의 n-1제곱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그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좀 달랐지. 등비 수열 합공식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게 이거 아니야? 1-r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이제 1-r의 n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였지.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것이었고. 만약에 공비가 1이다라고 한다. 공비가 만약에 1이면 이거 아래에다가 1을 여기다 못 넣겠지, 그지? 그 공비가 1이면 이게 모든 항이 다 A야. A를 n번 더하는 거니까 NA라고 쓰는 거야, NA.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부분합은 이제 아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두 가지로 이제. 자, 그래서 저 부분합을 가지고 이제 부분합의 수렴 발산을 가지고 따져볼게. 자, 봐봐. 자, 공비 아래 범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 그러면 우리 앞단원에서 했습니다. 등비 수열의 극한.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서 0. 얼마 얼마의 n제곱이야. 걔는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죽는 거였지. 0으로 죽으니까 우리 그 등비 수열의 그 부분합 있죠. 부분합의 극한을 생각해서 부분합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생각할 건데 R의 n제곱 부분이 0으로 날아가 버리면 1-R분의 A가 남게 되잖아. 그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등비급수의 합에 해당되는 공식이야, 얘들아, 이게. 아래 범위가 저렇게 나올 때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그 합은 1-R분의 A다라는 게, 자, 요게 이제 공식화해서 밑에 쓰는 게 없어서 이렇게 씁시다. 강조해 둡시다. 자, 강조를 좀 해주세요. 1-R분의 A가 그 유명한 등비급수의 합공식이야. 등비급수의 합공식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R이 1일 때야. R이 1일 때. R이 1이면 그 공비가 1이라는 얘기거든요. 공비가 1. 자, 그래서 공비가 1이면 그 아까 SN이 NA였어요. NA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거거든. N을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게 되면은 이게 발산하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발산하는 거? 여기서 만약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려가지고 SN을 계산해버리면 이 부분합이 발산하니까 당연히 급수가 발산한다. 한다라는 거지. 부분합이 발산하니까 급수가 발산한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3번. 3번은 R이 1보다 클 때야. R이 1보다 클 때. 자, R이 1보다 크면은 이제 1보다 큰 거의 거듭제곱이잖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AR에 n-1제곱 돼 있는데 뭐 공비를 뭐 2라고 가정해봐. n을 무한대로 보내봐. 2의 무한대 제곱 하면은 벌써 무한대죠. 그죠? 무한대.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무한대가 나오게 될 거야. 물론 A의 부호에 따라서 음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무한대로 발산하는 계열이야. 자, 그래서 이때는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발산함으로 주어진 급수도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어진 급수도 발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4번 이제 R이 -1 이하일 때야. R이 -1 이하일 때.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해 보는 거거든요. 얘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자 봐봐. 자, 지금 이제 그 a가 0이 아닐 때로 가정을 해서 우리 이 등비 수열의 이제 그 수렴 발산 생각해 보면은 공비가 -1 이하면 뭐 -1이든 -2든 이제 얘가 발산 진동하는 꼴이야 이제. 부호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진동하겠죠.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급수가 발산하는 거야. 주어진 급수가 발산하는 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1번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2번, 3번, 4번 케이스는 주어진 등비급수가 발산한다는 겁니다. 발산. 주어진 등비급수가 발산하는 것이고 발산을 하시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좀 구별을 잘 해줘야 돼. 그 지금 수렴 발산을 지금 어떻게 따지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등비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지려면은 부분합의 수렴 발산으로 따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부분합의 수렴 발산으로 따진 게 지금 1번, 2번이야. 1번, 2번. 부분합을 지금 계산하지 않았니? SN 요거 극한 계산해보지 않았니? 이거 이제? 근데 3번, 4번은 뭐냐면 3번, 4번은 그 부분합의 수렴 발산으로 한 게 아니라 3번, 4번은 그 급수를 계산할 때 그 급수의 요 일반항 있죠, 일반항.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어서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무한대로 발산한다든지 아니면 발산 진동하다든지 어찌됐든 일반항에 대한 극한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급수가 발산한다. 아까 명제 대우 있잖아. 그걸로 확인을 한 거야. 그걸로 확인을. 그렇게 이제 확인했다라는 사실을 잘 이제 구별 인지해 주시고,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아까 1번 케이스였었거든요. 1번 케이스.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그냥 1 사이로 쓰는 거야. 마이너스 1과 그냥 1 사이로 써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자, 만약에 이제 A가 붙었다. 첫째 항이 만약에 따로 존재한다. 첫째 항이 0이거나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 있을 때로 하는 거야. 첫째 항이 0이면은 그냥 모든 항이 0이 되는 거니까 첫째 항이 0일 때에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첫째 항이 0일 때에도. 자, 이게 언뜻 보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거랑 한번 이제 대비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등비수열의 극한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을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등비수열이 수렴하려면 자, A가 붙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A가. 자, 첫째 항이 0이던가 또는 이제 또는 자, 그 다음에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였는데 여기에 등호가 들어갔어. 여기에. 등비수열의 극한은 공비 아래 1쪽에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1 부분에. 1의 등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등비급수야. 등비급수. 등비급수일 때에는 첫째 항이 0이던가 또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 자, 여기는 등호가 빠져 들어갑니다. 등호의 유무 차이가 있어. 잘 구별을 하세요, 이거. 등호 유무. 자,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이거야, 이거. 잘 기억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등비급수가 수렴을 하면은 그 수렴하는 등비급수 공식 계산이 1-R분의 A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어떻게 하는지 일단 잘 보시면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래. 다음 급수야. 일단은 필수예제 6번은 저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 수렴하는 급수의 합을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수렴하는 급수의 합. 자, 일단 수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봐봐 얘들아. 그 지금 이게 등비급수라는 걸 파악해야 돼. 등비급수. 왜냐하면은 지금 이 일반항이 지금 3의 n 빼기 1, 2의 n 플러스 1 이게 등비수열꼴이지. 등비수열꼴. 자, 근데 자 봐봐. 이거 그냥 쓰지 말고 봐봐. 그 일단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내가 보여만 줄게. 봐봐. 얘를 만약에 이쁘게 모양을 정리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해준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주면은 지금 여기 분자 분모를 이제 보면은 지수가 몇 차이 나지 지금 지수가? 2차이 나죠 2차이. 지금 이제 분자가 2의 n 플러스 1이고 분모가 3의 n 마이너스 1이지. 그렇게 돼 있죠. 분자 2의 제곱 끄집어내. 그러면은 n-1로 지수가 바뀌죠? n-1로. 그러면은 분모랑 똑같아지네. 합쳐버릴 수가 있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쓰면은 첫째 항이 4고 공비가 3분의 2라는 게 바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굳이 이쁘게 만들 필요가 없고 바로 이제 답을 내보자. 바로 답을 이제. 자, 일단은 그 정리를 이쁘게 안 하고도 우리가 첫째 항하고 공비는 바로 찾을 수가 있어. 첫째 항 어떻게 찾아? 그냥 여기다가 n에 1 넣으면 돼. 그게 첫째 항이야. 그래서 n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 a가 몇이야? n에다 1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3의 0제곱분의 2에 제곱해주니까 첫째 항이 지금 이제 4라는 게 확인되지 않니? 4라는 게 이제 이렇게 4라는 게 확인이 돼. 4라는 게 확인이 되시고 그 다음 공비를 봐봐. 공비는 항상 뭘 보시는 거였냐면은 이 n 앞쪽을 보는 거야. n 앞쪽. 자, n 앞쪽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가 공비야 그냥. 3분의 2가 공비. 3분의 2가 공비가 되는 거. 3분의 2가. 그렇게 해서 첫째 항하고 공비를 찾았다. 바로 공식 써. 1-R분의 A가 공식이야. 1-R분의 A가 공식. 그래서 답이 이제 12 나오네. 12.
번분수 쳐주니까 3, 4, 12 해가지고 답이 12로 나오게 되는 거야. 12로. 굳이 저렇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얘기하면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그 3의 n-1 만약에 2의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면은 공비가 몇 분의 몇이야? 공비가? n 앞쪽을 보는 거니까 3분의 4라고 얘기하는 거야. 3분의 4. 굳이 모양을 이쁘게 정리하지 말자라는 거야. 바로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이제. 좀 모자란 사람 같잖아, 이제. 그리고 약간 강박이 좀 있는 사람 같이, 이제. 굳이 저렇게 하지 마시고. 미적분은 좀 센스가 있어야 돼. 그 센스의 유무에 따라서 이 풀이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 얘들아. 센스가 좀 있어야 돼. 그다음 2번. 얘들아, 2번은 쪼개서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쪼개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저 분수항을 쪼개서 볼게. 자, 5분의 2의 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5분의 3의 n제곱이야. 5분의 3의 n제곱. 이거 계산해주면 되는데 그냥 그 등비급수 공식 2번 적용하면 돼. 등비급수 공식 2번. 2번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2번. 적용 한번 해보시면은 얘가 이제 1 공비분의 첫째 항. n에다가 1을 대입한 게 첫째 항이야. 뒤에도 마찬가지야. 공비가 5분의 3이니까 1-r분의 첫째 항.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뭐 정리만 잘 해주면은 그게 답이다. 그게 답. 그게 답이고. 자, 그래서 계산 이거 해보시면은 이거 바로 할게요. 3분의 2, 2분의 3이네. 보니까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봐. 6분의 13인가 나올 거야. 6분의 13. 6분의 13이야. 6분의 13. 6분의 13으로 답을 계산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6분의 13. 6분의 13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 잘 봐야 돼. 3번. 3번 잘 봐야 돼.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와 얘들아 이제. 그 모르고 있으면 못 푸는 거야 얘들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냐면 4의 n제곱분의 코사인 n파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 코사인 n파이. 자, 얘들아 저거 일단은 그 코사인 값을 조금 구해 놓고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이제 n의 값이 이제 1, 2, 3, 4 몇 개만 좀 해볼 건데 몇 개만. 잠깐만, 코사인 n파이니까. 자, 어차피 이제 그 코사인은 기본적으로 주기가 이제 2파이니까 일단 이 정도만 쓰고 여기서 코사인 n파이의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코사인 n파이의 값. 자, 코사인 n파이인데 n에다가 1 들어가면은 코사인 파이죠. 바로 나와야지. 몇이야? 코사인 파이 몇이야? 마이너스 1. 이거 바로 나와야 되더라, 지금 이제. 다 배웠던 거 아니니? 코사인 함수 한 줄기 그리면은 여기가 2파이고 여기가 파이 아니야. 여기가 파이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이 최대값이 1이고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야 얘들아. 마이너스 1. 그렇게 해서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코사인 2파이는 1이야. 코사인 2파이는 1.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방금 조금 왔다 갔다 할 거거든. 왔다 갔다. 저렇게 왔다 갔다 할 예정인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저 급수를 한번 다시 써볼게. 따라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4의 n제곱분의 코사인 n파이. 자, 요거 해볼 건데 요거. 자, n에다가 1을 넣는다. 잘 봐. 1 넣어주면은 4분의 마이너스 1. n에다가 1을 넣어주면 4의 제곱분의 1. n에다가 3을 넣어주면 4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1. n에다가 4를 넣어주게 되면은 4의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게 그 잘 때려보면은 이거 등비급수 계산하는 것 같은데, 등비급수. 자, 관찰을 해봐. 얘들아, 얘를 첫째 항으로 보면은 첫 항. 지금 잘 보면은 일정한 수를 곱해서 뒤의 수가 만들어지지 않네? 여기서 열로 넘어갈 때 몇이 곱해지죠, 이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지는 거야. 부호가 번갈아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좀 생각이 들어야 돼.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구나.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여기도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라는 게 생각이 돼서 아, 그러면 따라서 첫째 항은 그 마이너스 4분의 1로 보시고 공비도 이제 똑같이 마이너스 4분의 1로 보셔가지고 이걸로 등비급수 합공식 계산하면 끝나. 이걸로. 따라서 1-r분의 a 계산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인가 나올 거야.
마이너스 5분의 1. 4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 저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좀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주의할 점이 그 코사인 n파이가 결국에는 뭔가 값이 뭔가 약간 왔다 갔다 약간 주기성이 있지 않니? 주기성이 이제. 그래서 이거를 좀 응용하면은 지금은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숫자가 몇 개야? 마이라고 1 해서 2개지. 근데 만약에 그 여기를 조금 조작해가지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도 나와. 그럼 코사인 3분의 1파이, 3분의 2파이, 3분의 3파이 다 해야지 이제. 두 개가 이제 2파이니까 n이 6일 때까지 해봐야 돼. 6이면 2파이가 나오잖아. 그래서 n에다가 1, 2, 3, 4, 5, 6 해가지고 값이 뭔가 주기성이 있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는 게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그 코사인 그 삼각함수는 주기성이 있으니까 이 코사인 껴서 나오는 거 좀 계산 좀 잘해야 돼. 이제 코사인 껴서 나오는 거 이제 이제 해가 넘어갔으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여기 있는 어디 모 학교에서 서술형에 나왔었어. 요게. 자, 필수의 7번. 자, 보시면 자, 등비 수열로 이제 등비급수 계산하는데 an으로 했을 때 2 나오고 an 제곱으로 했을 때 3분의 4 나올 때 an 세제곱이 무엇일까라는 문제야. 세제곱이 무엇일까? 자, 요거는 그 an을 등비 수열 이제 뭐 ar의 n-1제곱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ar의 n-1제곱. 저렇게 잡아버리게 되면은 그 an 제곱이라는 거는 an 제곱은 a 제곱에다가 r제곱의 n-1제곱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제곱도 일단 한번 써볼게. 세제곱. an 세제곱이라는 것 자체는 a 세제곱에다가 이제 r 세제곱의 n-1제곱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런 식으로. 자, 저렇게 볼 수가 있어. 이제 그 등비 급수의 합이 2라고 주어져 있는 게 an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an에 대해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지. 그래서 저거는 이렇게 할게 이제. 자, 깔별로 구별할게. 깔별로 구별해 쓸게요. 흰색은 이제 1-r분의 a를 해준 게 2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분홍색도 한번 보자. 분홍색도 이제. 분홍색은 이제 자, 분홍색으로. 얘들아, an 제곱은 첫째 항이 a 제곱이고 공비가 r 제곱인 거야,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곱이 됐다 하면 되겠지. 첫째 항도 제곱이 됐다. 공비도 제곱이 됐다. 그래서 얘는 1-r 제곱분의 a 제곱. 이거를 계산해 주신 게 3분의 4다라고 이렇게 잡아. 이렇게. 1-r 제곱분의 a 제곱이 3분의 4라고 잡아줄 거야. 이렇게 이제. 저렇게 잡을 거고요. 자, 근데 이제 봐봐. 그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 잠깐 여기 위에다 쓸게. 세제곱은 첫째 항도 세제곱, 그 다음에 공비도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얘를 구하라는 거야, 얘를. 얘가 무엇인지 구하는 거야, 얘가 무엇인지. 제가 무엇인지 구하는 건데, 근데 이제 보면은 이론상 그 미지수가 AR 2개고 식도 2개니까 뭐 잘 연립해서 AR 구해냈으면 얘도 구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흐름으로 가면 돼, 그런 흐름으로. 그래서 그 정리랑 계산을 좀 잘해주면 돼, 정리랑 계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풀 수는 있을 거야, 이제. 근데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좀 낫겠냐 생각해 보면은 그 얘들아 이거 수원에서 등비 수열에 합할 때도 요런 아이디어 활용했었는데 그 요거 인수분해 해줘가지고 인수분해 이렇게 분리해줘가지고 방금 전에 1-r분의 a가 2니까 얘를 2라고 보는 거 요런 거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요거? 요런 거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양변을 내가 만약에 2로 나눠버리게 되잖아. 2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이제 1 플러스 r분의 a가 뭔데 얘가 이제 얘가 3분의 2잖아. 3분의 2. 이렇게 조금 더 간략하게 이제 얘랑 얘를 이제 연립하기 좀 더 좋게 이쁘게 정리를 한 거야. 연립하면 돼 이거. 연립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거 연립하는 뭐 방법은 내가 뭐 설명할 게 따로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진짜 이 사소한 거지만 그 여기서 우리가 연립을 할 때 분모를 양변에 곱하는 연립을 이제 생각을 이제 할 것 같거든 이제. 자, 뭐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이제. 해보시면 되고 그 이거 역수로 뒤집어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 역수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이제 역수로 뒤집어서만 하는 걸 보여줄게. a분의 1-r은 2,
양변에 a 곱해가지고 2a. 얘도 역수로 뒤집어. a분의 1 플러스 r은 3분의 2.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r은 3분의 2a.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뭐 연립하면은 뭐 AR 나오겠지, 그지? 연립해주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분모 바로 곱해서 해도 돼. 뭐 상관없어. 근데 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제. 얘를 더해주시면은 2가 3분의 8A다 라고 해줘가지고 A가 그럼 이거 몇이야, 이거? 4분의 3인가? 이거 4분의 3 맞니, 이거? 4분의 3 나오게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대입해서 R 한번 구해보시면요. 이게 R이 지금 몇 분의 몇이야,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AR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보자. 대입해서. 자, 대입해 볼 건데. 자, A 세제곱이죠? 64분의 27.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모가 1 빼기 R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요것만 잘 연립해서, 계산해서 해봐. 8분의 9, 54분의 27. 해보시면은 미리 약분해버려서 이거 3, 이거 이제 8, 그래서 8분의 3으로 답을 내. 8분의 3으로. 설마 이거 막 여기서 막 미리 곱해버리는 사람 없지, 이거? 그렇게 막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분 없죠? 미리 여기서 약분해서 해버리시고. 자, 그래서 구하는가 8분의 3으로 해주면 됩니다. 8분의 3. 자, 8분의 3 하시고, 뭐? 이거 역수 안 뒤집었니, 이거? 어떤 거? 아, 여기. 미쳤지. 뒤집을 때, 이렇게 뒤집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집을 때, 2분의 3 이렇게. 그 이제 얘기하는 거야. 요거 2분의 1 일단 바꿀게요, 일단. 2분의 1a,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분의 3이니까. 자, 그러면 더해주시면은 얘가 2a여서 a가 1. a가 1이면, 자, 이제 공비는 지금 2분의 1 나오나? 2분의 1? 2분의 1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1로. 다시 좀 정정할게요. 1. 8분의 9, 1 해서 역수 뒤집어서 9분의 8? 요거로 바꾸겠습니다. 9분의 8로. 1-R 세제곱분의, 그 다음에 A가 지금 1 나와서 7. 왜 이러냐. 7분의 8. 미쳤지? 7분의 8.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7번 했고, 8번. 8번. 자, 8번은 다음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의 범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그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아까 있었거든요. 첫째 항이 0이던가? 쓸게 이거.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혹은 그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였습니다. 공비의 범위가 마일과 1 사이의 범위야. 마일과 1 사이의 범위. 저거였는데 그 필수예제 8번에 1번을 한번 보시면 1번. 일단 필수예제 8-1번은 첫째 항이 일단 1이야. 0은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이럴 일은 없는 거고, 공비의 범위가 이제 마일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잡아줄게, 이제. 마일과 1 사이. 관찰해봐야 돼. 제가 공비가 몇일까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곱하기 그 x 빼기 1이죠? 일단 곱하기 x 빼기 1. 그러니까 공비가, x 빼기 1이구나. 공비가 x 빼기 1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가지고, 저 주어진 공비가 지금 x 빼기 1이라는 게 마일과 1 사이의 범위구나 라고 좀 잡아줄게. 마일과 1 사이의 범위구나. 제가 마일과 1 사이의 범위로 잡아줄게. 마일과 1 사이의 범위. 그래서 양변에다가 1을 더합시다, 이제. 그래서 0과 2 사이의 범위. 그냥 요 정도 답 내주면 돼. 요 정도. 요 정도 내주면 돼. 1번은 어렵진 않은데 그 2번은 좀 봐야 돼. 2번은 잘 보시면 첫째 항이 x야. 지금 첫째 항이 x. 첫째 항이 x인데
그 뭐가 곱해지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되나? 1 플러스 x가 분모에 생기니까 곱하기 그 1 플러스 x분의 1을 이렇게 들어가지 않니? 곱하기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1 플러스 x분의 1이어서 그냥 이 공비랑 첫째 항으로 뭐 요거 하면 되겠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 항이 그럼 0이고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저 공비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 있다. 이제 요거를 푸는 거거든, 요거를. 요거 풀 때 좀 잘 풀어야 돼,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뇌를 뺀 채로, 분모 곱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이거? 왜 안 돼? 항상 부등식은 뭔가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호를 생각해야 돼, 부호를. 내가 지금 양변에 1 플러스 x라는 걸 곱하지 않니? 1 플러스 x? 이 1 플러스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까지 판단해야 된다고, 이거. 그 반대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뇌를 빼고픈 거야, 이거. 절대 안 돼, 이거. 자, 근데 물론 1 플러스 x 자체가 이제 이 자체가 0이 될 수는 없어. 그러면은 애초에 이 공비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 분모가 0이니까. 1 플러스 x는 0이 아닌 어떤 값이니까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저 1 플러스 x를 곱해서 풀 거니까 저 자체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줄 거야. 양수여야지만이 아까 썼던 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 거라고, 이게. 양수여야지만이. 양변에 똑같은 수, 양수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됩니다, 얘를 이제. 앞에 거 풀어보면은 x가,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뒤에 거 풀어주게 되면은 x가 뭐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제. 아, 물론 요거 범위. 이거 x가 마일보다 크다? 이것도 따져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 셋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생각해야지. 모두 다 만족하는 거. 자, 1번, 2번, 3번 몇 번이야 이거? 1, 2, 3번 중에서 공통 범위는 3번으로 나오는 거 맞니? 3번으로. 얘가 최종 공통 범위로 나와. 얘가 이제 최종 공통 범위로 나오게 될 것이고 니은 생각해 보면은 자, 이제 그 곱하고자 하는 1 플러스 x가 음수일 때 볼 거야. x가 마일보다 작을 때입니다. 마일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공비를 이제 양변을 곱할 때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부동호가 뒤집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1 플러스 x.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얘네 두 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 마이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x가 음수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x가 음수. x가 음수. 물론 얘도 이 셋을 모두 다 만족하는 공통범위 찾아야 되거든. 공통범위. 자, 공통범위가 이제 1번, 2번, 3번으로 잡으면은 몇 번입니까, 이거? 얘는 2번으로 나오죠? 2번이 공통범위로 나오게 돼. 그래서 여기 2번에 의해서 나오는 범위는 뭐냐면 이제 기억 니은은 합범위지, 합치는 범위. x가 0보다 크거나 또는 이제 x가 마이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2번에서 나오는 범위니까 우리가 답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내주면은 틀리겠죠? 아까 1번도 있어, 1번. 2번을 지금 빡세게 풀었다 보니까 뭔가 문제 다 푼 것 같잖아. 그러시면 안 되고 반드시 1번까지 고려해줘야 되겠지, 1번까지 이제. 최종 범위 따라서 이거까지 같이 따라서 최종 범위는 x가 0 이상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시는 거고 요거는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조심하실 게 그 우리 약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역수로 뒤집어 보고 싶잖아. 원래 얘들아 역수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역수. 자, 봐봐. 너는 요거 볼래? 자, 요거 봐봐, 요거. 요거 역수로 뒤집으면은 요거 맞니? 요 맞니,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요거 틀린 거야. 뭐가 틀린 거야? 일단은 지금 이게 양수지 무조건. 얘도 양수지, 얘도 양수. 얘가 양수 아니야? 범위 제한 들어가야 돼, 범위 제한. 역수 원래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원래. 역수. 그럼 얘도 봐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요거 있지? 이거는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이제. 이거 뒤집잖아? 그러면은 뒤집어가지고, 이거 2분의 1보다 크네? 아니, 얘가 지금 음수일 수도 있는데? 원래 역수 함부로 뒤집는 거 아니야, 얘들아. 역수는. 함부로 뒤집으면 안 돼, 원래는.
이 부호까지 원래는 고려해줘야 되는 요소야. 원래 부호까지. 그래서 좀 더 이제 안전하게 간 게 이제 이 우리가 양변에 이 어떤 분모를 곱해주는데 분모가 양수이냐 음수이냐를 기준으로 잡고 푸는 거. 그냥 중학교 때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곱할 때, 음수일 때 뒤집는 거. 그냥 기본에 충실해서 일단은 하는 거고, 기본에 충실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자, 요거 일단 지우고, 보라색이 지금 답인데, 요거 잠깐 지우고, 요거 한번 볼래? 함수를 그려봐, 함수를. 함수를 그리면은 이제 그 대략적인 상황은 파악할 수 있거든. 이제 이 유리함수를 그려. 이 유리함수. x는 마이너스 1이 접는선이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게 접는선이고 함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일단 함수를 그리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리함수의 함수값이 풀마 1 사이에 갇혀 있어. y는 1 긋고 y는 마 1 그어야 돼. y는 마 1 그으면은 뭐 적당히 이 정도라 치고 y는 1을 긋는데 마침 여기 0 넣어주면 1 나오거든요. 여기가 0,1이어가지고 y는 1이 이렇게 그어져. y는 1이. 이런 식으로 그어져가지고 지금 이 유리함수가 이 두 y는 1, y는 마1 사이에 갇혀 있으려면은 그에 해당되는 유리함수가 이 부분 아니니? 이 부분? 이 부분으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부분으로. 그래서 여기는 지금 0이니까 x가 0보다 큰 거. 아까 뭐 여기서 나왔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 좀 구해보면은 뭐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해가지고 이제 아까 그 범위 요게 범위가 나오죠 이제 요게. 그래서 함수를 그려보면은 이제 최소한 x의 범위가 두 가지로 나오게 된다는 거를 이렇게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어. 이렇게도 이제 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미적분 이제 좀 수업하다 보면은 뒤쪽 파트는 요런 거 함수 많이 그려보고 관찰하고 이런 거 잘해야 돼 이제. 여기 등비급수 활용. 자, 그 방금 전까지는 그냥 좀 기본적인 거 워밍업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더 깊이가 있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자, 등비급수를 이제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두 가지 활용하는데 순환소수와 등비급수. 자, 우리 그 순환소수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하거든요. 그때 그 순환소수 계산하는 법 기억나니? 점의 위치, 점의 개수에 따라서 뭐 숫자 9를 붙인다든지 0을 붙인다든지 했던 거 있었거든 이제. 그거 해주는 거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등비급수 관점에서도 풀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등비급수 관점에서. 여기서 나오는 0.4땡 있죠? 땡이 있으면은 그 땡 부분을 반복하는 거잖아. 0.4444444 나오게 되는데 얘를 이제 그 자릿수 단위로 다 끊어서 주면은 자릿수 단위로 0.4, 0.04, 0.004, 0004 해가지고 분수로 바꿔보니까 뭐 10분의 4, 100분의 4, 1000분의 4 해가지고 얘가 결국에는 첫째 항이 10분의 4이고 공비가 10분의 1인 이러한 등비 급수의 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순환소수 자체를. 저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관점을. 그래서 등비 급수의 합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실 1번은 사실 시험에는 잘 안 나와. 1번은 그 안 나오고 2번이 이제 요게 메인이야. 요게 메인. 요게 이제 그 미적분을 공부함에 있어서 첫 번째 난관이야. 저게 이제 첫 번째 난관. 자, 첫 번째 난관이 저 부분입니다. 등비급수의 도형애의 활용. 그 이제 배경 지식을 살짝 얘기해주면 원래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지금 저 말하는 저 2번 파트가 항상 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렇다가 이제 그 예전 이제 나라님께서 이제 이런 사교육의 스킬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배제하라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스킬이랄 것도 사실 없는데 저 유형이 아예 수능에서 빠져버렸는데 그동안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기출이 있다 보니까 학교 시험에는 당연히 나오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수능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저게 계속 있긴 있거든 이제 계속 있어가지고 근데 저 유형이 좀 한번 터득하고 나면은 그래도 할만한데 처음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이제 감을 뒤에서 좀 이제 같이 할 건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규칙 찾는 게 중요해. 규칙 찾는 게 이제 규칙을 찾아가지고 첫째 항 공비 구해주면은 등위급수의 합공식을 쓰라 이건데 자 이게 아직 뭔 말인지 모르니까 뒤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순환소수 이용하는 건데, 순환소수, 이거는 아마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이제. 근데, 그 안 나오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 봐봐.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다음 순환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시오라고 돼 있어. 1번은 지금 0.13땡이거든요? 0.13땡.
걔를 0.131313이 좀 이제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좀 분리시킬게. 0.13, 0.0013, 그 다음에 0.000013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거야. 저렇게 분리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자 첫째 항이 지금 0.13. 자 분수를 바꿔서 100분의 13으로 쓸게. 자 공비도 파악해보자. 공비 이제 공비는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지나쳐 가면은 지금 몇이 곱해지는 거죠 이게. 자릿수가 두 칸 옮겨지지 않았니? 작아지는 쪽으로. 공비가 몇인데 그러면 100분의 1 맞니? 100분의 1. 두 칸 옮겨진 거니까. 그래서 공비는 일단 0.01이라고 한번 쓰고 100분의 1이라 쓰자. 100분의 1. 자, 요걸로 이제 우리가 계산해 보면 돼. 요걸로 이제. 따라서 등비급수학 공식 이제 1-r분의 자, 분자부터 쓸게. 100분의 13 분자 쓰고 1-r분의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100분의 99분의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13 이렇게 들어가 주니까 최종 답은 이제 100이 약분이 되니 99분의 13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99분의 13. 저렇게 하면 되지만 그 만약에 우리가 그 중2 때 저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차피 그 방법으로 하나 이렇게 하나 답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거를 알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 방법 기억나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점의 개수만큼 분모에 9를 붙였었어. 그리고 분자는 그 점에 해당되는 부분을 썼어. 숫자를. 요거예요, 요거. 기억이 날락말락 하십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의미가 없는 거야, 이제. 이래서 학교 시험에는 잘 안 내려고 해. 학교 시험에는. 안 내려고 하고. 근데 2번도 봐봐, 2번도. 2번은 이제 1.27 땡땡땡땡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27 땡은 1.2777777 이게 이제 무수히만이 진행이 되겠죠? 여기 이제 진행이 될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거. 이거는 1.2 한 다음에 0.07, 0.007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이제 저거를 이제 등비급수 합공식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 1.2는 지금 이 뒷부분은 지금 뭔가 패턴이 있어 보이잖아. 뒷부분은. 앞에 1.2는 저 규칙성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자, A는 자 봐봐 요거 0.07로 보시고 공비는 이제 뭘로 보시냐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10분의 1 된 거 아니야? 자릿수가 한 칸 옮겨진 거잖아. 한 칸. 그래서 공비가 지금 0.1, 10분의 1이다라고 놓으시고 요거는 아까 100분의 7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저 분홍색 부분 물결 무늬친 거를 그 등유급수 합공식으로 때리는 거야. 해보면은 달아서 앞에 1.2는 그냥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1-r분의 첫째 항 100분의 7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네. 이렇게. 근데 분수로 바꿔서 합시다.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9 그 다음에 이제 100분의 7 이렇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약분이 될 거니까 얘가 이제 10 해주면은 몇이야 이거? 10분의 10이 약분 안 하고 그 다음에 90분의 7이니까 90분의 7 통분해버리면은 90분의 115 9 곱하면 108이니까 90분의 115 약분 들어가서 18분의 23 아마 이렇게 답이 나올 거야. 이렇게 답이 나오실 거거든요. 18분의 23까지 나올 건데 요게 이제 답일 건데 근데 이제 저거 순환소수 바꾸는 방법을 알면은 사실 굳이 이 생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방법이 요거는 기억나니 요거? 요거를 아마 잘 모르던데. 점의 개수가 하나지. 그러면 점의 개수 하나 쓰고 소수점 뒤에 점이 없는 부분이 2 있잖아. 2 하나 있잖아. 하나. 점이 있는 것만큼 9 붙이고 점이 없는 것만큼 숫자 0을 붙이는 거였어. 숫자 0을. 그 다음에 자릿수. 소수점 무시하고 자릿수 쓴 다음에 이 소수점 없는 거 얘를 이렇게 빼는 거였어. 이거.
원래 방법이 요거야, 얘들아, 요거. 90분의 115.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답 나와. 18분의 23. 이걸 알면은 이제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아,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렇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사실 안 나올 건데, 그냥 요거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쓸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 좀 복잡한 수를 보여줄게. 만약에, 23.1274. 소수점 여기서부터, 점을 여기서부터 얘가 됐을게, 이제. 요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소수점이란다. 이 위에 점을 그 7에 점이 안 붙어 있지만 이거 274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274가. 그래가지고 이제 얘 한 번 더 써주자. 처음이니까. 23.1274 274 점점점 해놓고 이거 어떻게 분수로 표현하냐면 점이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이 세 개거든. 반복되는 부분이 세 자리니까 그거만큼 숫자 9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점이 없는 부분이 있지. 하나지. 소수점 뒤에. 그거만큼 숫자 0을 붙여. 그 다음에 이거 쫘르락 다 써. 2, 3, 1, 2, 7, 4.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이 해당되지 않는 2, 3, 1만큼 빼는 거야. 2, 3, 1만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방법 자체는 요래. 방법 자체는. 요게 뭐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은 없겠지만은 요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시험엔 안 나올 거야. 10번. 자, 요런 거 잘해야 돼. 요런 거. 요런 걸 잘해야 돼. 요런 거.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제 1위 파트가 안 나오게 된 지 좀 이제 한 이제 2년 넘어가지만 이 파트가 이제 고전적으로 약간 이랬어. 그 수학이 만약에 만약에 모의고사가 만약에 이제 그 3등급이 목표다 하면은 약간 요 유형 정도는 좀 풀어낼 수 있었어야 됐거든 이제. 요 유형 정도는. 자, 뭔지 봐봐 이거. 다음 그림에서 자연수 n에 대해서 그 선분 OP1의 길이가 1인데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되는데 선분의 길이가 앞전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야. 절반. 절반이 되면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되는 거야. 왔다 갔다. 그러면은 뭔가 어느 특정 지점에 뭔가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 그 어느 점의 좌표에 가까워질까라는 걸 찾는 거야. 어느 점에 가까워질까. 요거 좀 한번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자 봐봐 이거. 뭔가 어떤 특정 점에 뭔가 가까워지긴 하겠지. 그 점의 좌표가 뭘까라는 건데 이게 그 좌표를 내가 좀 써볼게. 잘 봐 이거. 맨 처음에 P1의 좌표는 1,0이야. P1의 좌표 1,0. 그 다음 P2 해볼게. P2. P2는 방금 전 길이의 절반만큼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Y 좌표가 그만큼 플러스 되는 거 아니야. 그 길이만큼. Y 좌표가 저만큼 플러스가 되는 거야. Y 좌표가. 그래서 몇 개를 좀 써봐. 몇 개인데. P3도 한번 해보자고. P3. 자, P3도 한번 해볼 건데. P3. 자, P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이제 또 방금 전 길이의 절반. 즉 4분의 1만큼 왼쪽으로 빠꾸 하잖아. 그러면은 1 빼기 4분의 1이고 Y좌표 그대로 2분의 1로 유지가 되지. Y좌표 그대로 유지가 돼. P4 해보자. P4. 자, 방금 전 길이의 절반만큼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Y좌표가 줄어드는 거야. Y좌표가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될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P5. P5 같은 경우는 좀 방금 전 길이의 그 절반, 즉 16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16분의 1. 그러니까 1 빼기 4분의 1. 그 다음에 그거에 이제 16분의 1만큼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Y좌표는 일단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고 이제 Y좌표는 이제 유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P6까지 한번 해볼까? P6까지. P6이 여기 있을 건데 방금 전 길이의 절반, 즉 그 32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이거 P6 해주신 다음에 1 마이너스 자 X좌표 그대로 유지가 되죠. X좌표. X좌표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니까 플러스 16분의 1 되고 그 Y좌표가 32분의 1만큼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32분의 1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뒤로 쭉 이제 뭐 이어지게 되겠는데, 자, 이 패턴을 한번 볼래? 패턴을 이제. 패턴을 보는데, 결국에는 그 X좌표는
이제 1로 시작했고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1 빼기 4분의 1 유지가 되다가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두 개가 유지가 되다가 그러니까 똑같은 값이 두 번씩 지금 나오고 있지, 그지? 똑같은 값이 이제 y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0부터 스타트해서 2분의 1 두 번, 2분의 1 빼기 8분의 1 두 번, 또 32분의 1이 더 더해지는 거 두 번씩 반복돼.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이 좌표가 이제 작성이 될지 유추가 되죠? 유추가. 자, 이제 패턴을 봐야 돼. 규칙을 찾아야 돼. 자, x좌표는 첫 지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처럼 작용하는 거야. y좌표 똑같아. 첫 지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처럼 작용하는 거야. 등비급수. 이것처럼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 이제. 자, 그래서 좌표 자체가 첫 지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 y좌표 마찬가지로 이제 첫 지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인 등비급수.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계산하면 끝이야, 이게. 계산하면은. 자, 이게 4분의 5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이거 4분의 5분의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계산을 한번 마저 해보면 얘가 5분의 4, 5분의 2야. 5분의 4, 5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답. 점유좌표 5분의 4, 5분의 2. 이렇게 답을 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얘기하면, 사실, 홀수항, 짝수항을 원래는 나눠서 생각해 볼 부분이긴 해. 왜냐면, 홀수항만 볼래, 홀수항만. 홀수항만 보면은, 이제, x, y 좌표가 하나씩 추가되잖아요. 이제 하나씩 이제, 더해지는 게. 짝수항도 원래는 짝수항끼리 패턴을 봐야 돼. 그렇게 보긴 봐야 되는데, 아까 앞에서 홀수항 합이랑 짝수항 합을 직접 계산해서 둘이 같은지 다른지 확인하는 게 있었죠, 그죠? 둘이 같으면은 그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거였고, 다르면은 발산하는 거였는데, 근데 얘는 결국에 그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긴 하지만, 결국 얘는 홀수항 합, 짝수항 합 그거가 의미가 없어서 똑같아서 그냥 그 홀짝 안 나누고 바로 이 뒤에가 어떻게 더 더해질지를 유추해서 그냥 바로 계산한 거예요, 이제. 바로 계산을. 자, 그래서 좌표의 변화를 관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11번. 이거는 이제 내신에서나 이제 나오는 이제 내신 틱한 문제인데, 이거 되게 쉽거든, 이거. 뭐냐면, 자,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맨 처음에 170cm 높이에 있는 어떤 공이 있대. 근데 공이 이제 지면에 떨어지면은 이제 뭐 반발력, 뭐 마찰력 그런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170에서 떨어뜨리면 다시 튀어오를 때 방금 전 낙하한 거리의 5분의 4만큼만 튀어오른대. 5분의 4만큼만.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170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170 곱하기 5분의 4만큼만 튀는 거지. 또 170 곱하기 5분의 4만큼 또 낙하하는데 그 다음에는 170 곱하기 5분의 4 제곱만큼만 튀어오르게 되는 거지, 이제. 문제 상황 자체가 이제 그 얼만큼 이제 튀어오르게 되냐면은 이제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길이 170 곱하기 5분의 4 한 번. 자, 이 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 곱하기 5분의 4 두 번이죠, 두 번 이제. 마지막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170 곱하기 5분의 4의 세제곱. 그러니까 계속 이게 5분의 4배 될 거 아니야. 앞전 길이 5분의 4배가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한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일 때 이 공이 총 움직인 거리 합을 구해라. 식으로 작성하면 뭐냐면은 잘 봐야 돼, 이거. 맨 처음에 170만큼 떨어졌지, 이제. 170이 있고. 그 다음을 잘 봐야 돼. 170에서 떨어졌어. 그 다음에 튀어오를 때 곱하기 5분의 4만큼 튀어오르다가 그만큼 튀어올랐다가 또 그만큼 내려가지 않니, 이제? 이거 두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지, 두 번? 두 배 하는 거야, 두 배. 두 배 해주는 건데, 근데 그 뒤에도 계속 내려갔다 올라갔다 똑같은 길이 두 번 나오지 않니? 똑같은 길이가 두 번? 두 번 나올 거니까 그 뒤에부터는 두 배로 묶어서 170 곱하기 5분의 4. 170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맨 처음에만 170 한 번 있는 거고 그 뒤부터는 곱하기 5분의 4가 두 번씩 있다. 저거 계산하면 끝나겠다라는 거야. 저거 계산해주면.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계산하는 요령 뭐 그런 건 없는데 170이 다 공통 부분으로 묶여 있으니까 뭐 170을 앞으로 묶어서 하셔도 되고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우리 풀 거잖아요. 그냥 합시다. 해보시면은 얘가 첫째 항이에요. 얘가 첫째 항. 공비가 지금 이제 4분의 1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공비가 4분의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4. 요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저 등비 급수 공식 쓰면 될 것 같아. 1-r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 A 170 곱하기 5분의 4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계산만 마저 해보면 되겠습니다. 170 플러스 2 곱하기 이거 이제 5분의 1이니까 이거 계산은 5분의 1이니까 5 약분시켜가지고 170 곱하기 8 이렇게 나오겠네. 나는 요런 식 보면은 나는 170으로 묶어서 계산을 좀 하고 싶더라 얘들아. 몇이야 이거? 얘가 지금 4니까 2, 4, 8 해가지고 여기 9. 나는 요거 보면 이렇게 계산하고 싶던데 요런 거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1530cm cm 단위까지 잘 써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자, 마지막 12번. 자, 마지막 12번은 그림과 같이 자, 선분의 길이들이 지금 좀 주어져 있는데 얘들아 방금 전에 문제들은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이런 게.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가 잘 하는 게 중요해.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이거. 자, 그림과 같이 선분 AC의 길이가 15, BC는 30. 직각삼각형인데 지금 여기 정사각형을 만들어 내접하게.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왼쪽 부분에 직각삼각형에서 또 내접하는 정사각형. 왼쪽 부분에 또 내접하는 정사각형을 저렇게 계속 만들어내, 이제. 그랬을 때 저 급수의 합, 정사각형의 모든 넓이의 합이 무엇일까라는 걸 구하는 문제.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냐? 이제 도형이 나오면은 우리가 조금 좀 취약한 것 같아. 나는 수학의 뭐 방정식, 뭐 대수, 뭐 확률, 뭐 도형 이런 것 중에서 나는 난 기하를 좀 더 잘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근데 보통 도형을 잘하는 사람들은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이제 잘. 자, 근데 이제 좀 많이 접해보면서 좀 이게 생활화, 습관화, 패턴화가 되고 이제 행동 요령에 좀 옮겨져야 되는데 너네 이런 거 보면은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얘들아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닮음. 닮음을 찾아야 돼, 닮음. 기본적으로 이런 유형에 푸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애티튜드야. 닮음을 좀 이제 항상 인지해야 돼, 닮음. 닮음을 여기서 어떻게 적용해 주냐면은 일단은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내가 맨 첫 번째 정사각형을 내가 한 변의 길이를 A로 잡으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또 A일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러면 여기가 자동으로 15 빼기 A로 나오지 않겠니? 15 빼기 A로. 닮은비를 우리가 형성할 수 있지, 닮은비. 어떤 닮은비냐? 요 삼각형,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 삼각형에 대해서 닮은비 적용할 수 있어, 닮은비. 자, 닮은비. 15 빼기 A 대 그냥 A야, 이제. 자, 15 빼기 A 대 그냥 A는 15 대 30으로 들어가는 거야, 15 대 30. 15 대 30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저거를 풀면은 A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1, 2로 약분되니까. 이걸 풀어서 A를 구해보자. 외항, 내항 쳐줘가지고. A는 30-2A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A가 일단 10이 나와. 10. 일단 10이 나오네. 10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 넓이는 100이라고 확인되겠지? A 제곱일 거니까 첫 번째 넓이는 100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정사각형 구했으니까 두 번째도 구해보고 해보다 보면은 얘들아 결국 이 약간 프랙탈 구조 뭔가 일정한 패턴 모양이 반복되는 거잖아 이게.
이게 이 정사각형들의 넓이 합이 결국에는 규칙성이 있는 넓이들로 나오게 되거든. 그게 어떤 규칙성을 가지냐. 무조건 이런 유형의 문제는 모든 유형이 다 등비급수로 계산이 돼. 등비급수. 그러니까 이 첫째 항이 100이면 두 번째 항이 뭐 나오잖아. 이게 공비관계에 놓여 있어. 무조건 이게 공비관계. 일정한 수로 곱해가지고 그 다음 넓이, 그 다음 넓이. 이게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이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유형을 푸실 때는 첫째 항 구해. 그 다음에 뭐 공비를 구하든 아니면은 두 번째 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면 첫째 항에서 뭘 곱해야 두 번째 항이 나오는지 공비를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 등비급수의 합공식 쓰려면 첫째 항하고 공비 필요하니까 첫째 항이랑 공비를 구하시던 아니면 공비를 바로 구하기 힘들면 첫째 항하고 둘째 항을 넓이를 구해서 이게 몇이 곱해지는지를 구하든지 해줘 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 문제를.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최적화를 하면은 최적화를 잘 들어봐 이거. 그 공비를 굳이 둘째 항의 넓이를 구하지 않고도 이미 지금 공비가 구해졌어야 돼. 왜냐면 잘 보세요 이거. 가장 큰 정사각형은 이 직사각형 가장 큰 직각삼각형에 내접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 다음 봐봐. 두 번째 정사각형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에 지금 내접하는 거잖아. 여기 직각삼각형. 결국 이 가장 큰 거랑 두 번째 거의 넓이 관계가 결국 어떤 관계랑 같냐면 가장 큰 직각삼각형이랑 그 다음 직각삼각형의 관계랑 똑같아. 이게 관계가 이제. 닮은 비가 똑같아. 닮은 비가. 길이 비가 똑같다는 얘기야. 즉, 이 가장 큰 직각삼각형과 이 왼쪽 여기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의 길이 비가 이 정사각형과 두 번째 정사각형의 길이 비랑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거야. 길이 비가 일치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 넓이를 구할 필요 없고 주변 도형들을 활용해서 그냥 길이나 넓이를 이제 그 공비를 확인해 주면 돼 이제. 닮음을 찾으시긴 하는데 무조건 이제 그 넓이를 다 구하려고 안 달라지 마시고 그 이제 그 주변 도형의 길이비 활용하는 거야. 주변 도형의 닮음비를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해. 다시 얘기하지만 두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꼭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지금 가장 큰 거 이제 가장 큰 거. 가장 큰 거는 현재 여기가 지금 15잖아, 얘들아, 이제. 그지? 가장 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직각삼각형 봐봐, 이거. 지금 여기 길이가 10이잖아. 여기가 A니까 A. A잖아. 두 번째 거는 여기가 지금 길이가 이제 10이야, 10. 즉, 얘네 닮은 비가 지금 과연 몇 대 몇이냐? 얘네 닮은 비가 이게 약분하면 3대 2로 떨어지죠. 3대 2로,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내접하는 얘네지, 얘네. 얘네도 똑같이 3대 2라는 거야. 그 정사각형들의 닮은 비도 3대 2다. 똑같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 나오는 거. 우리는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건데, 그럼 지금 공비가 몇이냐, 공비가. 얘들아, 지금 길이 비가 3대 2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몇 배 되는 거야, 이게? 길이비가 3분의 2배가 되는 거지, 길이비가. 근데 우리는 넓이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야. 넓이비를 따져야 돼, 넓이비로. 넓이비를 생각해 보시면 제곱해주니까 9대 4잖아요, 9대 4. 그래서 우리는 조심할 점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더하는 거니까 첫째 항이 이제 100이었잖아, 지금 이제. 첫째 항 100. 공비를 잘 적어야 된다고. 공비. 몇 배가 되느냐? 닮은 비가 3대 2니까 3분의 2배 되네? 이게 아니라고. 9분의 4배 되네? 라고 들어가는 거야. 9분의 4배 되네. 이렇게 해줘야 돼. 9분의 4배가 되는 거네.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해, 이거 이제. 실수. 얘는 곱하기 9분의 4배가 공비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공비 R이 9분의 4라는 걸 확인해줘야 돼, 공비 R이. 최종적으로 등비급수 합공식에서 적용하는 공비가 9분의 4야. 9분의 4. 이거 낚시인 게 문제에서 길이에 대해서 구해주라고 나오기도 하고 넓이에 대해서 구해주라고도 나와. 보통 넓이로 많이 나와. 넓이일 때는 길이비 닮은 비의 제곱으로 해주셔야 되겠죠. 그것만 조심해주면 되고 만약에 이 정사각형의 한 면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 길이의 합이다. 그러면은 공비를 그때는 3분의 2로 적용하는 거야. 3분의 2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